데니쌤, 영어 TV. 물은 본질적으로 이 페르소나가 없습니다. 이 물 자체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여기서 물이 띠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은 그냥 무죠, 무. 하지만 extraordinary, 비범하고 놀랍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일치 조심하시고. 물은 근데 뭐로서? 액체로서의 물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이 물은 또 쉽게 정의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이 물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정의가 될 수 있지. 물 자체는 모양은 없는데 어디다 담냐? 거기에 따라서 물이 모양이 막 바뀌잖아. 물은 단단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물은 또 전적으로 만지면 순응합니다. 물을 이렇게 떠서 물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럼 물이 막 거부하니? 아니지. 자연스럽게 만져지지. 하지만 또 물은요, 수일치 조심하고, 단단해. hard 같은 경우도 ly 붙이면 뜻이 완전히 바뀌죠. 뭐 하면 단단합니까?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요. 뭐 했을 때? 뒤에도 분사구문입니다. 물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런 말이기 때문에 pp가 맞겠지. 앞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빠른 속도로 충돌이 될 때, 그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요, 영화처럼 그렇게 막 물에 쑥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이 커요. 물은 색깔이 없어. 뭐 할 때? 여기도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pp만 나와 있는 분사 구문 형태 조심하시고, 어디에? 투명한 어떤 용기, 투명한 용기에서 비춰질 때, 그때 물은 색깔이 없어요. 하지만 자, 동사 병렬 시작됩니다. 된다, s 붙어야겠지. 그러니까 물이 뭐 되니? 물이 생생하게 선명하게 녹색이나 파란색이 돼요. 뭐에서는요? 바다에서는. 그리고 쉽게 또 어때? 동사 또 쉽게 반사합니다. 이것의 표면에서 뭐를요? reflect 다음에서 나오는 목적어가 어디 나와야겠어? 지금 여기 뒤에 이 목적어죠. 이렇게 가로쳐야겠죠. 그러니까 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또 반사합니다. 물에 비치잖아. 순수한 물은 맛이 없어요. 하지만 또 물은 쉽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전달합니다. 맛을. 어떤 것에? 어떤 부유되거나 혹은 용해된 그런 물질. 둘 다 pp. 그런 물질들을 또 어때? 그 맛을 전달하죠.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소금 맛이 나겠지? 물은 또 냄새가 없어. 하지만 대기 중에 어떤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물은 쉽게 뭐하니? 퍼뜨린다. 똑같이 병렬. 이 주변 환경의 향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가득한 날에 숲 안에 있으면요, 이 숲 향기, 그게 막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디에나 있는 성분, 우리 환경에, 그럼 이 어디에나 있는 건 어때? 우리 주변 보면 다 물이 있어요. 습도 물의 상태죠. 습도가 높은 것도 다 물이 있는 거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다?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끝났고 컴마 또 ing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쉽게 뭐 하면서 변해요. 동화하기 위해서 변해요. 이 물의 주변 환경에 쉽게 동화하려고 변하면서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은. 그래서 물은 고유한 성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동화가 아니고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동화되기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글이에요. Next. 나는 가정한다, 생각한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생략돼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every 붙어 있으면 단수 취급하죠.
한 번쯤은 혹은 뭐 다른 시간 한두 번쯤은 has drawn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 가로를 쳐버리면요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보이지.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심상지도,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본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그리고 이것은 제공하는데 뭘 주니? 뭔가 개념상의 어려움을 줘, 안 줘? 리틀은 부정이라고요. 그럼 이것은 뭐 개념상의 어려움을 주진 않는다. 심상지도라는 거. 그냥 마음속에 약도 그리고 지도 그리고 해본 적 있잖아. 나의 수업 시간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요청해.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지도를 그려봐라. 손으로 그려봐라. 5분 안에. 빠르게. 뭐 하면서 분사구문 보여주면서 루트를 오고 가는 이 수업에 오고 가는 루트를 보여주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사실은 요게 그냥 뭐 한다고 봐도 돼. 이 지도를 꾸민다고 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능동이고 분사다 라는 거니까. 두 개의 지도가 완전히 같은 지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학생들마다 다 다른 지도를 그린다는 거지. 심지어 같은 집에서 출발하는 학생도 아마 다른 지도를 그릴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게 이 스케일 딱 정확하게 축척대로 설계된 것도 있어 없어? 없어요. 정확한 거리감이 있습니까? 거리상으로 정확해? 축척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5분 안에 대충 그리는 거야, 약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도들은요, 대부분의 지도는 쉽게 이해가 돼요. 약도 그려놓은 거 보면요, 아, 이렇게 간다는 거구나 라고 대충은 이해가 되잖아. 이것은 보여주는데 명사절 접속사 대절 속에 while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만드는데 우리 버전의 공간적인 현실을 만들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 현실, 그걸 만들어. 그걸 만들긴 하지만 while 붙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랜드마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랜드마크입니까? that,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모두에게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소통을 해. 뭐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있으면요, 이 친구가 그린 지도, 이 친구가 그린 약도가 뭘 의미하는지 뭘 통해서 볼 수 있어. 약도 그리면요, 길 가다가 뭐 여기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탕화쿵푸 마라탕에서 좌회전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특정한 랜드마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마을에 살면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약도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심상지도를 그리면은 그런 식으로 랜드마크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어떤 스케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상지도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중요한 부분이요. 경로상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with 목적어 pp 뭐뭐한 채로 이 도로들이 라벨이 붙는 거야. 표시가 된 채로. 도로가 표시가 돼. 뭘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서 막 턴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도에서 이렇게 여기서 뭐가 나오면, 어떤 건물, 어떤 가게가 나오면 턴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는 거지. 라벨이 붙는 거. 그런 지도들은요,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공식적이지만 이해가 되는 PP, 이해가 되는 문화적인 어떤 참조 표시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마을에만 있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여기서 where는요, 그냥 반면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반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냥. 전문적으로 제작이 된 그런 거리의 지도. 그것은 너한테 숫자가 붙여진 주소를 줄 수도 있어. 몇 번가, 몇 번,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딱 숫자가 붙어 정확한 어떤 지도. 근데 심상 지도는요,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묘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로를 뭐 함으로써? 눈에 띄는 특징들을 참조함으로써야.
그게 아까 뭐였어? 랜드마크 같은 거. 뭐와 같은 거? 큰 파란색 고릴라, 자동차 어떤 딜러십 밖에 있는, 혹은 그 오래된 빅토리아풍 집,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 멘탈 지도는요, 비공식적이고 사람마다 달라. 하지만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는 특정한 지형지물, 이런 문화적 참조 표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Next.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관심을 pay attention to 하는데 익숙한 것에는 관심을 좀 덜 둬. 인지 아닌지, 이것이 뭔가 소유물이든지 혹은 뭐 사람이든지 간에 익숙한 것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적응 행동이죠. 적응이 됐으니까 관심을 덜 기울이는 거야. 뭐에는? 익숙한 거에는요.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유용해요. 어떤 뭐 사물, 사건, 상황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Because. 여기서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강조된 게 앞으로 튀어나갔겠지. 뭐가 튀어나갔습니까? 동사부터 나온 걸로 봐서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갔겠지. 그래서 뒤에서부터 강조는 좀 해석을 해볼까요? 가장 관심, 가장 주의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기 때문에 보통은, 여긴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새로운 뜻입니다. 새로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PP, 그런 것들, 인생에서 우리의 주의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거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거야. 뇌는 자연스럽게 적응해요. 뭐에 적응하니? 반복된 경험에는 적응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하잖아? 뭘 보여주려고 해? 1년에 반복된 이미지를 보여주잖아? 그리고 나서 또 2가 나오니까 여기도 원형이 나와줘야 돼. 병렬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그리고 너의 뇌의 반응을 측정하잖아? 그러면요, 뇌 활동은요, 줄어들 거예요. 반복됨에 따라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요, 어떻게 하니? 뇌가 반응을 이제 해, 안 해? 반복할수록 감소된다는 거야, 뇌의 반응이. 너의 뇌는요, 다시 반응을 할 겁니다. 오직 뭐 할 때? 새로운 어떤 것, 뒤에서 꾸미는 거죠, something은요. 그게 제시될 때, 오직 그때만 네 뇌가 다시 반응을 한다는 거.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여줬어, 명사절 접속사 대절. 가장 큰 반응은 항상 오는데 가장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온다. 얘는 리틀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 그것에서 가장 큰 반응이 온다는 거지. 그럼 이런 데다가 most로 막 써버리면 어떻게 되니? 글이 완전 반대가 돼버리는 거지. 자, 간단한 문장, 뭐와 같은. 그가 집어들었어요, 망치를, 그리고 못을. 이것은 주는데 반응을 거의 안 줘요, 그냥. 뭐 하기 때문에? 익숙한 문장이잖아. 근데 바꿔봐. 마지막 몇 단어를 바꿔보세요. 그가 망치를 집어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먹었다. 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너는 볼 거야. 훨씬 더 큰, 비교급 강조, 훨씬 더 큰 반응을 보겠지. 알겠습니까? 그랬어. 뇌는 반복된 경험에는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익숙한 자극에는 반응이 줄어들어. 근데 새롭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는요, 더 강하게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Next. 한 실험에서 이 마크맨하고 2명의 동료가 줬어. 참가자들에게 10개의 의자. 이게 뭐냐면요, 이 게임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이런 철자가 있어.
이걸 다시 재조합해서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fired. 이거 바꿀 수 있겠지. 이거 10개를 준 거야. 해결할 10개의 어떤 철자 순서 바꾸어 만드는 말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채점을 한 후에 얘네는 이 실험자들은요. 말했어 참가자들에게 간목, 직목이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지. 그들이 발견했다. 오직 절반만. 이 가능한 단어들 중에서 절반만 발견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절반밖에 못 맞췄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실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뭘 불러일으켰냐면 약간의 후회.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후회를 불러일으켰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너의 실제 성과에 대해서 이 퀴즈에 있어서 뭐하고 비교를 해서 how 앞에는 the way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네가 조동사 have pp니까 기본적인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네가 더 잘 수행할 수도 있었던 그런 방식. 네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참가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들어 그리고 뭔가 생생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명령문 또 너의 성과에 대해서 뭐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더웨이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how가 나온 겁니다. 네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거 네가 성과를 더 잘 냈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하고 비교해서 네가 실제로 했던 거 그런 걸 평가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겠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조동사 have pp니까 조심해야겠지? 자, 여기는요. 지금 주절이 뒤에가 나옵니다. 이런 퍼즐 해결자들이요. felt 동사 더 기분이 나빠졌어. 앞에는 분사구문인데 지금 퍼즐의 해결자들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하고 주어가 같지가 않지. 않으니까 생략을 안 한 거야 지금 여기는. 그리고 뒤에는 분사구문이에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퍼즐 해결자들은 기분이 더 나빠졌어.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거. 특히 뭐하고 비교해서 또 다른 그룹이에요. 실험 그룹이 또 있었겠지. 그래서 another를 씁니다. 어떤 그룹이에요? 요청을 받았어. 대과거고 had been pp니까 수동까지 겪어 있지. 근데 수동인데 asked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 보호가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잖아요. at least 적어도 라는 비교 그걸 하도록 만들어졌던 그렇게 요청이 됐던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하고 비교를 해서 특히 그냥 if only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이 퍼즐 해결자들은 기분이 나빠졌어. 아, 이렇게 했다면 그게 뭡니까? 후회의 감정이죠. 이때 이렇게 했다면 이런 거.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이 후회를 한 그러니까 후회감을 느꼈던 그룹이 더 많은 퍼즐을 풀었고요. 그리고 뭐 했다? 그 임무를 더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뭐보다? 그 실험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후회를 느끼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땠어? 과제를 더 오래 계속 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퍼즐 과제를 풀었다고요. 실제로. 성과가 좋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이다. 핵심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 후회에 관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됩니다. 후회는 뭘 깊게 만들어줘? 끈기예요. 끈기. persist 할 수 있는 거. 지속성. 끈기를 뭐 해준다? 깊게 만들어주니까 끈기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거의 항상 뭘 향상시킨다? S 붙어 있죠? 성과를 향상시키더라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그냥 부정적 감정이 아니에요. 끈기와 성과를 높여주는 심리적인 자극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서
결국에 이 후회라는 건 뭐다? 자극이다, 자극. 무슨 자극? 향상시킬 수 있는, 끈기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글이에요.